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인데요. 예, 요거 하기 전에 여기 좀 고치고 갈게요. 여기 b는 0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 0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기계적으로 등호를 붙여버렸는데 등호 붙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등호가 붙는 경우에는 저기 위에는 둘 다 등호가 붙고요. 아래에는 분자에만 0의 등호가 붙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좋아요.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뭐냐? 두 복소수 Z1과 Z2를 생각할게요. 첫 번째, Z1과 Z2를 더해도 복소수잖아요. 그잖아. 예. Z1이 복소수고 Z2도 복소수니까 이 둘을 더하면 복소수잖아. 근데 이것의 켤레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복소수에 대해서. 맞아요. 이때 이게 뭐가 같냐면 Z1의 켤레와 Z2의 켤레의 합과 같습니다. 증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알겠죠? 두 번째, Z1 Z2 이놈의 켤레 역시 Z1의 켤레에서 Z2의 켤레를 뺀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Z1과 Z2의 곱의 켤레도 Z1 바 곱하기 Z2 바, 즉 각각의 켤레와 곱과 같아요. 네 번째, Z2분의 Z1의 이 분수 형태의 복소수의 켤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Z2의 바 분의 Z1의 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게 1번에 넣을 거 그랬어요. 5번에 그냥 넣을게요. 알겠죠? 네. K Z1 이놈의 파는 K Z1 이거 너무 간단해서 그냥 제가 안 해줄 때도 많은데 이제 저 K는 상수 말고 실수라고 할게요. 실수. 저 K는 어떤 복소수를 실수배한 것을 켤레를 씌우면 당연히 켤레 실수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저랑 같이 이걸 한번 외워볼게요. 예. 1번, 2번은 사실 합쳤어도 되는데 1번, 2번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합차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합차이다. 뭐라고요? 따라해 시키더라. 뭐라고? 합차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합차이다. 네, 곱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곱이다. 몫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몫이다. 합차 곱은 한 글자가 되는데 나누세면 한 글자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몫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네. 다음에 실수배의 켤레는 켤레의 실수배이다. 실수배의 켤레는 켤레의 실수배이다. 이걸 실수배라고 해요. 실수배. Z1을 실수를 곱했잖아요. 실수배라고 해야 알겠지? 실수배의 켤레는 켤레의 실수배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하셔야 실제 적용하기 좀 편합니다. 증명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두 개만 하죠. 두 개만. 제가 뭐 할 거냐면 합하고 곱하고 두 개만 해줄게요. 상수배, 그러니까 실수배나 차나 몫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알겠죠? 예. 자, 증명. 1. Z를 A 플러스 BI라고 해요. Z1을요. 예. Z2를 C 플러스 DI라고 할게요. 그러면 Z1 더하기 Z2는 복소수의 사칙 연산 배워서 하시겠지만 이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Z1 더하기 Z2의
바는 제가 켤레 복소수는 어디만 부호를 바꾼다고 했죠?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Z1 바는 A-BI일 거고 Z2 바는 봐요. C-DI일 거 아니겠습니까? 변형가 될? 그러면 Z1 바 마이너스 Z2 바는 뭐가 되니? 실수부끼리 연산하고 더하기죠. 마이너스 B 더하기 D I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합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 합이구나 증명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 증명해 볼게요. 다 해달라면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Z1을 A 플러스 BI Z2를 C 플러스 DI라고 하죠. 그러면 Z1 곱하기 Z2는 복소수의 곱 연산에 의해서 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럼 Z1, Z2의 바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니? 안 될 게 없죠? 여전히 마이너스 BD예요. 왜냐면 마 플러스 되지만 I 제곱 때문에 또 마이너스 붙는 거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2, 4, 5는 여러분들이 증명해보세요. 동일한 요령을 증명하시면 똑같다는 거 확인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런 거 왜 배우냐? 자, 어떤 복소수, 새로운 복소수를 정의한다고 칩시다. 실제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복소수 오메가, 이거 W 아닙니다. 오메가라고 해요. 제가 W를 쓸 일도 별로 없지만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오메가라고 해요. 알겠죠? 대문자는 이거고요. 이게 본 적 없어요? 그리스 알파벳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알겠지? 에 대하여 제가 Z라는 복소수를 3오메가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오메가라고 했어요. 알겠지? 그러면 Z바는 뭐가 될까, 친구들아? 몫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몫이잖아. 그럼 분자 따라 분모 따라 하면 되지. 그러면 1 마이너스 2오메가에서 1은 실수니까 켤레 씌워봐야 1이지. 마이너스 2오메가는 실수배 켤레는 켤레의 실수배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분모해봐. 3오메가는 실수배 켤레는 켤레의 실수배지. 그럼 3오메가 하고 플러스는 실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활용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 될까요? 다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합차의 켤레는 켤레의 합차이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곱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곱이다. 몫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몫이다. 실수배의 켤레는 켤레의 실수배이다. 알겠죠? 다 적었죠? 12번.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이고
야, 실수가 아닌 복소수 이거를 식으로 적으면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Z는 실수 아님 뭐 이따위로 적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렇게 적으면 돼요. 실수가 아니면 Z와 Z반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수의 특징이에요. 실수는 켤레를 씌웠을 때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자, 방금 뭐라고 했죠? 실수는 켤레를 씌웠을 때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실수는 켤레를 씌웠을 때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좀 적을게요. 실수는 켤레를 씌우면 켤레를 씌우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게요. 취하면 할게요. 네.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 여기 밑에 문제 봐봐요. 뭐라고 나와요? 얘가 실수라고 나오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말 잘 들어요. 선생님 복소수니까 A 플러스 B이고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B는 0이 아니라고 해요. 똑똑한 친구야. 그러면 Z-1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I 이놈의 제곱을 쓰지 마요. 저 이렇게 풀 거 아니니까. 알겠죠? 이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2B A-1 I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수이려면 이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0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B가 0이라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1이에요. 와, 대단하다. 엄청나군. 그런데 또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럼 Z는 1 플러스 BI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Z 더하기 Z 반은 1 플러스 BI 더하기 1 마이너스 BI니까 2예요. 물론 나쁘지 않은 풀이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A 플러스 BI는 아주 좋은 풀이에요. 아주 좋은 풀이에요. 일반적인 해법이거든요. 일반적인 해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 선생님 졸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 문제의 적응성이 뛰어난 풀이는 특별한 문제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길어지기도 합니다.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풀이가 효율적이라는 뜻이야, 효율적이 아니라는 뜻이야. 효율적이 아니라는 뜻이지. 존재하지도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풀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풀이가 과연 효율적일까요? 막 케이스 엄청 나눠가면서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때에 따라서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인 해법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 안 풀리면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풀이가 좀 길어지고 계산을 좀 해야 될 각오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수는 켤레를 취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그럼 제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켤레를 취해도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얘한테 켤레를 씌운다고 하면 이렇게 켤레를 씌워야 되나요, 선생님? 아니지. 이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모르는 거잖아. 야, 제곱도 결국 뭐냐? 곱이지. 곱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곱이잖아. Z-1로 차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차지.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Z바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친구들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제곱근으로 전개해서 풀게요. Z제곱 마이너스 2Z 더하기 1은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Z바 더하기 1 될 거니까 1 없어져요. 왼쪽으로 뭐 정리하시면 얘거든요. 그러면 Z-Z파가 공통인수니까 이걸로 묶으면 이게 돼요. 자, 보세요. 얘가 0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누가 0이에요? 얘가 0이에요. 저 보세요. Z를 A 플러스 BR을 잡지도 않았는데
문제에서 묻는 것이 나왔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필 이걸 물어봤을까? 저처럼 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문제를 내는 사람이 저처럼 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얻어지잖아요. 필요한 게.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실수이다라고 하면 뭐와 같다? 켤레와 같다. 이거 잘 써먹어요. 이걸 잘 써먹는 학생들이 아주 드물어요. 이걸 잘 써먹는 친구들이 아주 드물다고. 알겠니? 실수는 켤레를 취하면 자기 자신이다. 밑에 똑같은 겁니다. 자, 해볼게요.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이고 이건 따라가는 조건입니다. 같은 문제니까. 알겠지? 자, 뭐라고 했어요? 얘가 또 실수라고 했죠? 그러면 Z 더하기 Z분의 1은 뭐하고 같겠냐면 Z 더하기 Z분의 1의 바하고 같을 텐데 이렇게 쓰는 친구는 뭘 모르는 친구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모르는 친구다. 합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 합이고 몫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맞아요? Z바 더하기 Z바 분의 1이라고 써야 맞아요. 이해하시죠? 자, 왼쪽으로 모아보면 Z 마이너스 Z바 더하기 Z분의 1 마이너스 Z바 분의 1은 0의 형태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분수인 부분을 통분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부러 마이너스로 바꾼 이유는 공통인수가 잘 보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0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0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얻으면 Z바가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근데 저 방금 어떻게 푸는지 보셨어요? 문제에서 뭐 묻는지 확인도 안 했어요. 이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뭘 이용하는 걸 좋아한다? 실수에 켤레를 씌워도 자기 자신이다. 이걸 좋아한다고요. A 플러스 BI 잡는 풀이를 좋아하겠어요.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산기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계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풀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쌤처럼 풀면 다 답이 나오고 A 플러스 BI를 이용해서 계산할 일이 거의 없어요. 교재 한 권당 한 2번? 복수 전체 단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한 번, 2번? 이러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복소수는 아주 새로운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산하면서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뭐지? 엄청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라든가 뭐 학생에 따라서는 되게 쉽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튼 생소하면 좀 어렵다는 게 보통 학생들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와씨 선생님한테 배운 걸 하나도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저랑 오답을 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 가지고 전혀 문제를 풀지 않는데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복소수 문제들은 뭘 시키는 경우가 많냐면 거듭 제곱 연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내가 문제 풀기 하나 팁 줄게. 정준이 다 적었어? 잘 안 보이냐 너? 잘 보이냐? 제가 칠판을 벌린 이유 중에 이것도 있어요. 언제든지 글자를 키울 수 있다는 거. 칠판은 제가 일단 작게 적으면 키울 수가 없거든요. 크게 적으면 줄일 수가 없고. 다 적었죠? 자, 이제 꿀팁.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어떤 복소수를 거듭 제곱하다 보면 규칙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i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죠. 마이너스 i의 거듭 제곱의 규칙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마이너스 i까지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 값의 거듭 제곱의 규칙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규칙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이걸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게 나와요. 선생님 지금 계산한 것 같아요? 이걸 계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이건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고1 실전반에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은 실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풀이를 알려드리면 계산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놀라운 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있죠? 얘를 세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6제곱하면 1이 되겠네요? 믿기지 않지 않냐 지금? 이게 진짜 마일 된다고?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마일 된다. 보여줄까? 사기치는 것 같으니까.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일단 제곱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요. 그럼 밑에 4죠? 그죠? 위에는 2라고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죠. 약분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자, 일단 첫 번째 사기 안 쳤죠? 알겠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방금 제곱을 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이거 합차잖아. 그럼 마3에서 1 빼면 되잖아. 마일 되네. 우와, 입이 떡 벌어지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거듭제곱하면 규칙이 발견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뿔마 1 2분의 뿔마 1 뿔마 루트 3i 그리고 루트 2분의 뿔마 1 뿔마 i 그리고 2분의 뿔마 루트 3분의 뿔마 i.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계속해서 계산하다 보면 규칙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만 돌려가면서 물어볼 겁니다.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다 외운 거예요? 당연하죠. 다 외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거듭적으로 연산해보면 이런 것들의 규칙을 묻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미리 알고 계셔라. 알았니? 알았니? 야, 근데 여기 나오는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3이나 루트 2분의 1은 하다 보니까 하트 같네요. 좀 친한 숫자 아니냐? 어디 나오는 숫자냐, 서연아? 삼각비. 삼각비. 그럼 선생님 이거 삼각함수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수학 읽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꿀잼이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방금 얘기한 그 거듭제곱의 순환성을 갖는 복소수들 있잖아요. 걔들을 자꾸 계산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뭐 Z가 되게 어려운 숫자처럼 보여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Z의 36제곱이 뭐냐 뭐 이러면 오씨 뭐지? 36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계산하면 뭐가 있다고? 규칙이 있다고요. 알았니? 예. 최소 4번에서 최대 12번 정도 계산하시면 규칙이 나와요. 좀 센스가 있으면 12번의 절반이 6번 정도까지 계산하시면 규칙이 나와요. 왜냐면 마일 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 예, 쫄지 말고 숙제해라. 알았지?